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언더스탠딩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난 보람을 드리는 프로그램 언더스탠딩. 예. 오늘은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 네. 야, 뭐 더 이상 모시고,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중간 선거. 네, 중간 이야기. 선거가 끝났으니까 뭐 아직 뭐 조금 별건 남았습니다만. 네. 중간 저희가 선거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사과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오늘 최준영 박사님을 모시고 중간 선거 이야기를 할 거라고 사실은 며칠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네. 그랬으면 뉴스 안 들여다보고 그냥 딱 접어뒀을 텐데 그 말씀을 깜빡 못 드려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이 중간 선거 이거 무슨 얘기야? 많은 분들이 시간을 허비하셨을 거 생각하니 정말 제 가슴이 무너집니다. 다음부터는 그거를 최준영 미리 박사님 나올 때는 저희가 한 미리, 일주일 전에 미리 이거는 공부하지 마시라고 보지 했었어야 마시라고. 했는데. 이거 보면 되는데 그거 왜? 그렇지. 죄송합니다. 네, 저의 죄송합니다. 부찰입니다. 네. 잠시 후에 최준영 박사님과 네. 최준영 전문위원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네, 박사님. 다들 알고 있고요. 꼭 그렇게 안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예. 이번 미국 중간 선거. 중간 선거. 어떻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미국이 국회의원 선거를 2년마다 한 번씩 하더군요. 네. 아니 뭐 그렇게 자주 하냐? 그러니까 미국은 국회의원 당선돼도 예. 예, 2년 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야. 하원 의원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선거를 해요. 2년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워싱턴에 그러니까. 가서 음. 일하다가 계속 지역구에 와서 참가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좀 크니까 보면은.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힘든 일이죠 보면은. 그러네. 근데 대신 한편으로 보면 미국은 네. 일단 한번 이제 당선이 된 분들은 한 번에 끝나진 않아요. 이렇게 웬만하면 웬만하면 재선, 재선, 3선 이렇게 쭉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삼선에도 6년. 그러니까 이제 짧다. 그 미국 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8선, 22선, 뭐 20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이제 40년 동안 어허. 하신 거죠. 우리 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선수가 많이 낮아져가지고 음. 이제 의장님 하시는 분도 이제 보통 한 7선 네. 정도면 이제 한 20 몇 년 그렇죠. 정도인데 예. 저희도 예전에 보면는 그 90년대 뭐 YS DJ 뭐 이런 시절에 보면 10선쯤 해야 이제 의장이었잖아요. 8선, 9선 정도 해야.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중진 정치인 정말 이제 평생을 바친 분들을 전체 정치 경력은 이제 비슷한 거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미국 20선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그 선거 때 중간 선거가 제일 이해하기 힘든 거는 네. 이제 우리는 선거를 하면 다 바꾸잖아요. 예. 바꾸는 기회를 생각하는데 이제 미국 중간 선거는 이게 바꾸는 거야? 안 바꾸는 거야? 되게 어정쩡하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감정에서 봤을 때는 좀 애매한 거죠. 네. 왜 그러니까 다 하잖아요. 하원 의원은 100%다 바뀌죠. 근데 상원은 이제 3분의 3분의 1씩. 왜냐면 상원 의원은 임기가 6년이잖아요. 6년이에요, 또. 예, 상원 의원은 또 임기가 6년이에요. 그냥 이제 4년 하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야기를 또 한참 해야 되는데 네. 처음에 만들어질 때 13개 주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미국 합중국, 미 합중국 네. 만들어야 되는데 음. 그러면 도대체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까지는 합의를 봤는데 그럼 그 대표를 어떻게 뽑지? 이게 제일 큰 고민일 거예요. 예. 예나 지금이나 네. 어떻게 하면 가장 정확하게 민의를 반영해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머릿수가 많은 주는 야 인구 비례가 최고지. 인구 비례로 하자. 예, 인구 비례로 뭐 10만 명당 한 명씩 뽑아서 음. 올려 보내면 될 클리어한 거 아니야.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머릿수가 작은 지금도 그렇지. 머릿수가 작은 저 뉴잉글랜드나 이쪽에 있는 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주당 몇 명씩 딱 정해놔야지. 그렇죠. 너도 하나 우리도 하나.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미 헌법이 이제 하원은 인구 비례로 상원은 이제 한 주에 2명씩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좀 되게 애매하다. 하와이도 둘, 알래스카도 둘. 인구가 뭐 대한민국 뭐 어떻게 보면 한 나라급이 되는 이제 텍사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예, 뭐 이런 데도 캘리포니아. 다 2명. 같은 상원 의원이야? 싶은데 같은 상원 의원인 거죠. 보면.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남북한이 만약에 이제 통일될 때 그렇다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합방하자는 좀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남북한의 일을 결정하는 어떤 위원회가 있을 텐데 그때 그거 인구 비례로 하자고 하면 북한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선거구의 획정이 이제 1대 최대 20%를 못 넘어요. 1대 1.2, 1.5 뭐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최다 최소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서울과 수도권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가면 점점 네.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머릿수대로 되면 이제 무조건 수도권 입장이 반영된 그러겠죠. 수도권이 유리한 쪽으로 국가 정책이나 모든 것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음. 그 상황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더 바꾸기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우리도 이제 미국식 양원제를 도입해서 이제 각 그 광역 자치단체별로 뭐 5명이면 5명, 뭐 3명이면 3명 늘리자고요? 상원 양원제로 가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은 별도로 하고 인구 비례는 인구 비례대로 하고 논리를 나누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원에서 수도권 위주로 봤을 때 지방이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예.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런 쪽으로. 아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이잖아요. 아유 쌀이 남아돌아. 농민들이 예. 힘들어. 네. 그럼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게 희생타를 치지만 어떻든 간에 이것을 뭔가 우리 농촌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보자 네. 라는 마인드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있죠. 사람들이 어릴 때 농사 지은 경험도 예, 있고 예. 뭐 저도 뭐 서울에서 살았지만 그래 뭔가 이게 잘 되는 게 좋아라고 하지만 농촌이라고는 요즘에 가끔 우스갯소리 그 지도 있잖아요. 그 시골 서울 시골 막 쭉 가다가 시골 빵집 이렇게 요즘에 젊은 이제 어떻게 보면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대해서는 더 익숙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젊은 층이지만 이 지방에 대해서는 지방에 보다도 더 너무 잘 멀게 모른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아. 그게 과연 그런 현재 시스템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잘 작동할 수 있겠느냐 미리 좀 대비를 하자. 그래서 미국식 양원제를 도입하자라는 주장도 의견도 요만큼 있다. 이제 있죠. 요만큼. 그러니까 지방 도시면 지방 도시인데 시골에서 왔어? 도시인데다 시골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습관도 남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 각 국가별로 체제라는 게 다 정해져 있는 거고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옆 나라 사람들은 이상해도 가는 거고 예. 본인들이 네. 이상은 바꾸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주별로 2명씩인가요? 상원 의원은 2명씩. 주별로 2명씩. 예. 그러면 총 100명이겠네요. 예, 100명이죠. 네. 그게 상원 의원이고 상원 6년에 한 의원. 번씩 바꾸고. 예. 6년에 한 번씩 물갈이 한꺼번에 합니까? 아니요. 3분의 1씩. 아, 매년 3분의 1씩. 2년에 이- 하원 2년씩 하원 하니까. 선거할 때마다 같이 이제 하니까. 100명 중에서 30 몇 명이 이제 네. 이번 내 차례야. 살아 돌아올게. 이제 이러고 이제 가시는 아. 거죠. 이제 보면은. 그렇게. 예. 그러니까 뭐 미국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되게 현명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그런 거죠. 하원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예. 거기에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2년마다 한 번씩 빠르게 한 번 뽑아놔서 4년씩 가는 것보다 2년에 한 번 선거하면 뭔가 잘못하고 바뀌면 바로바로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하면 나라가 너무 왔다 갔다 한다. 누군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네. 아 그때 그렇게 괜히 했나? 이런 후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상원은 6년씩. 그럼 상원이 하는 일과 네. 하원이 하는 일은 구별이 되죠. 같아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주로 좀 약간 고상하고 스케일이 큰 일들, 예, 뭐 외교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주로 상원이 이제 전담을 하는 예. 이제 그런 거고 일반적인 이제 뭐 많은 현안과 관련된 업무들, 예. 예산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하원이 하는데. 하원에서 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해 보면은 미국은 하원에서 법을 만들면 그거를 상원은 받아서 에헴 하고 있다가 통과시키냐 마느냐 마느냐만 결정하죠. 결정해서 예. 도장 찍고 넘기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지는 않아요. 상원도 법을 만들어요. 상원에서 법만 그러면 하원을 통과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것도? 예, 그러면 아. 하원으로 보려요. 일단 상원에서 통과를 시킨 다음에 하원으로 네. 보내요. 어. 근데 같은 내용의 법인데 예. 조금씩 다른 법이 나올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경쟁적으로 아. 하원에서도 법을 만들고 상원에서 법을 만들어요. 예. 근데 내용은 이제 상당 부분 상당히 유사해요. 음. 비슷한 거 맞지라고 확인하면 이제 조정위원회 같은 걸 엽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이제 합쳐가지고 예. 이 정도면 됐지 넘어갑시다라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보면은.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하원이 이제 힘이 세죠. 뭐 상원도 힘이 세지만 이제 상원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비잔틴 스타일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게 네. 뭡니까? 옛날 동유럽 스타일, 예. 저기 동로마 스타일. 음. 그러니까 뭔가 옛날 원로원 같은. 그렇죠. 약간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이게 도대체 룰이 뭐지? 안 써 있어. 비잔틴이 그래요? 예, 옛날에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룰이 뭐지? 처음에 상원 의원 됐는데 네. 회의를 언제 어디서 한다고 어떻게 통보를 해주는 거지? 음. 그럼 내가 언제 무슨 발언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눈치껏 해야 되고 아니 이거 우리가 다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거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가면 다음에 또 잡아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문서에 없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안에 들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그러니까 블랙박스 같은 이제 그런 게 많은 쪽이 이제 상원이고 상원이고 하원은 이제 에너지가 넘치고 파이팅이 좋으신 분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약간 의회 그런 의회가 하원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상원 의원을 30살 때부터 하셨나? 델러웨어주 70 몇 년부터 상원 의원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이제 상원 의원을 한 거죠.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 뭘 알겠어요.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뭐 할 수는 없겠지만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델라웨어에서 워싱턴까지. 장사를 안 해본 분들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그 어떻게 보면 나이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뭔가 너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들 때도 있는데 보면 이제 평생 정치는 그냥 고속 쳐서 딴 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초선 의원 시절 젊을 때 30대 의원 시절 이야기들을 보면 젊었으니까 저렇게 하나 이런 이야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당시 이제 5.16 쇼크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의사당에서 대책을 세워라 막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그 수천 킬로를 직접 그 히치하이킹을 해가면서 뭐 트럭커라든지 일반 사람들 이 유가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인이 뭔지 뭘 해줬으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듣고 몸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나 정치에 대해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회사도 다녀보고 장사도 해보고 정치인이 되면 그거 굳이 안 물어도 알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꼭 물어야 합니까? 오늘 주제와 이제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끔 이제 댓글 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신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우리나라 분들은 참신한 분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참신한 분, 참신한 정치인. 물갈이 하자. 때묻지 않은 신선한 정치인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마 90% 이상의 많은 분들의 생각이 새로운 인물. 새로운 인물. 늘 마음에 안 드니까. 맞아요. 맞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근데 높잖아요. 세계에서 초선 의원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가 보통 50% 넘게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살아 돌아오신 분이 절반, 또 선거하면 또 절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3선 4선이 이제 되게 낮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좋으냐라고 생각하면 좋은 것도 있고 이제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라는 것도 제가 생각해 보면 대단한 스킬이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면은 타협하고 협상하고 그렇죠. 내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원칙적으로 지킬 건 지키고 서로가 거래를 하고 대등한 사람들끼리 앉아서 서로를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스킬일까? 라를 생각해 보면 잘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뭐 스웨덴에서 30살 이제 국회 뭐 보사부 장관이 보건부 장관이야. 뭐 어떻게 이렇게 새파란 전 장관이 있어. 근데 따져 보니까 16살 때부터 정치를 시작해 가지고 이미 이제 한 3손쯤 되고 책도 2권쯤 낸.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타협과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양보를 하는 문화라는 게 많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별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것도 시간이 걸려서 얻어야 되는 스킬인데 스킬을 익숙할 만한 한 3선쯤 되면 배울라 하면 물갈이 대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항상 새로운 분들이 오면 서로 나는 여태까지 이제 뭐 내가 기업에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하고 잘 설득하고 협의하고 양보하고 해서 일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선거를 내신 분들은 돌파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다른 전문직에 계셨던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다 보니 맨날 사퇴하세요.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이 사실은 좀 있어요. 저도 이제 국회에서 옆에서 한 10년 지켜본 경험으로서 보면 직업 정치인이 좀 나은 것 같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번 미국 선거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선거 결과는 뭐 핵심 키워드로 말하면 트럼프의 패배
바이든의 이제 그 뒷심 막 뭐 화냈다는 소리를 질렀다. 네 때문에 망했잖아. 트럼프가 예, 이렇게 뭐- 소리 질렀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예, 사실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간 선거가 보통 이제 그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예. 이거 잘했어 못했어. 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대부분 이제 선거에서 현 이제 집권 행정부가 있는 여당이 패배하게 되죠. 예.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거의 경합세, 보합세잖아요. 보면은. 그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정권은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리할 사항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네. 물가 인플레이션 높지. 예. 예, 뭐 전쟁한다고 계속 북한 하나 퍼주지. 예. 뭐 특별하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라고 하면은 예. 아니요, 안 좋아졌는데요. 네. 라고 대답하기 좋은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상대가 질이 멸렬하냐 그렇지 않고 트럼프라는 전직 대통령이 주도가 돼서 똘똘 뭉쳐가지고 캠페인을 하고 돈을 투자를 하고 선거 네. 역량을 발휘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근데 왜 힘을 못 썼을까요? 왜 못 썼을까? 네, 공화당이.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거의 프레임이 이번 중간 선거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트럼프를 선택할 거냐 트럼프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냐의 구도로 가버린 거죠. 야. 트럼프가 잘못이네. 그 트럼프 공화당 얼굴이 트럼프만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공화당이 이길 수도 것 있었다. 괜찮았을 그랬으면 아마 하원 예. 250석 가까이 돼서 압도적으로 됐을 거고 상원도 이제 한 50대 중반 뭐 예. 이 정도 돼서 이제 양원을 확실히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묘하게 분위기가 그래서 막 처음에는 이제 레드 웨이브다 예. 붉은 파도가 막 쫙 오는 것처럼 막 다 이겼다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주당이나 특히 이제 무당파 나는 이제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아요라고 이제 선거인 명부에다가 해놓은 사람들이 예. 대거 투표장으로 나오고 어. 예,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민주당을 찍게 된 그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가 진짜 싫긴 싫은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좋아서 투표를 할 때도 있지만 예. 저 싫어서. 사람만은 되면 안 되라고 하는 그렇죠. 그 저지의 욕구가 또 되게 강해요. 예. 그래서 귀찮은 애도 나가서 일단 찍고 오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도 트럼프만은 막아야지. 바이든은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트럼프는 더 싫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시그널이 잘못 가면 이제 2년 후에 정말 트럼프를 또 봐야 될 것 같아. 예.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아하, 우르르 뭉쳤다. 몰려 나왔고 특히나 이제 그 MZ 세대라고 하는 예. 좀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흐름에 물론 선거 결과를 좀 더 정확히 봐야겠지만 선거 이전에 나왔던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그 MZ 세대들의 어떤 그런 반 트럼프 최소한 트럼프를 선호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성향이 이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고 되는 거죠. 기껏 선거했는데 이제 뭐 거의 동률이잖아요. 상원은 예. 상원 동률되면은 이제 부통령이 이제 캐스팅 보드를 행사하니까 네. 그러면 그럼 뭐- 이제 민주당이 당연히 유리한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218석, 220석 정도가 이제 과반이라고 그러면 한 250 정도는 돼야 예. 중간에 이탈표가 좀 생겨도 이게 이제 할 만한. 예 네. 어떻게 보면 일사불란함이 좀 예. 생기는데 아슬아슬하게 뭐 이를테면 과반수보다 한 5석 넘었다. 그러면 이제 뭐 행정부 특히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정치력을 발휘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구워 삼고 어르고 달래고 뭐 좀 이제 지역에 해줄 테니까 충분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끄집어내서 원하는 거를 달성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년 평생 정치를 해온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막판 승부수 야. 그다음에 포기하지 않은 집념이 트럼프를 막아내는 와하. 그러한 선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가 너무 전면에 나섰다. 네. 비호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트럼프 1인 정당화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공화당의 당내 공천, 뭐 프라이머리 선거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는 누가 더 트럼프에 가깝는지, 누가 더 트럼프의 어떤 생각을 더 존중하고 더 열성적으로 지지하는지가 공화당원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결과였는데 네. 예선전에는 그랬는데 예. 이제 본선에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 이제 많은 이제 이 의회 정치를 하는 나라들의 예. 이제 고민인 거죠. 예선과 본선의 싱크로율이 높으면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무난하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예. 이제 본선에서도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싱크로율이 완전 다르면 그러니까 뭐 월드컵 축구로 따지면 침대 축구와는 이게 동남아 팀들을 격파해야 이제 최종 예선 올라가고 본선 네. 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적합한 인원을 국가대표로만 뽑아놓으면 결국 본선에 가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축구야 선수 교체를 하죠. 이제 최종 엔트리를 뽑아서 교체를 하지만 선거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당 내의 눈높이 예. 이게 사회 전체의 눈높이랑 맞아야 되는데 공화당이 이 조준선이 거기서 많이 지금 빗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공화당에는 인물이 없습니까? 지금은 거의 없죠. 예, 그 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출마 뭐 이후에 이제 전통적인 의회주의자로서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비호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의회주의자로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런 사람들이 그 동안에 이제 뭐 선거 하원은 그러니까 2년마다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들, 트럼프 지지자들이 자꾸 과격해지면서 네, 다 밀려났죠. 야 트럼프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고 하는 공화당의 차세대 주자는 다 그냥 나가버렸구나. 조리돌림 당하는군요. 그렇죠. 다 아웃된 거죠. 이제 야, 어쩌면 보면. 그렇게 모든 나라는 정치가 똑같지?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대한민국화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 우리가 세계화되는 거겠죠. 아니요, 저 가끔은 농담처럼 이제 한국의 세계화가 아니고 세계의 한국화라는 것들을 느낄 때도 있어요. 뭐 예. 이를테면 이제 뭐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의 해외 팬덤들에서 벌어지는 서로 이제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는 우리 오빠가 더 잘해 뭐 여러 가지 예전에 보던 그 모습이 영어로 막 펼쳐지는 걸 보고 있으면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 이번 선거 신문에 그런 기사들이 많더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공화당이 좀 하원에서 다수당이 됐는데 네.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네. 그러면 IRA가 네. 뒤집어질 거다. 네. 그거 맞습니까? 뭐 IRA가 공화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정말 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이제 법안이다라고 보면 그럴 수도 예. 있겠죠. 근데 이제 예. 현실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파워풀하게 갈 만한 의석을 이제 받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IRA를 엎어서 공화당이 이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과연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IRA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 네. 분들은 이제 이 3프로 TV나 이런 걸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전기차 관련 법안,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배터리 관련한 보조금 관련 법안, 예. 법률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IRA라는 그 법률 보면 이만합니다. 보면은 읽어보면 정말 서류가요? 예, 미국 그 법안들은 이제 보통 이제 A5 정도 사이즈 되는데 글자가 좀 커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냥 출력을 하면 초안이 한 650페이지, 그다음에 몇 번 리비전 거치면 1200페이지, 2000페이지씩 돼요. 예,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A4 사이즈로 이렇게 레터 용지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예. 한 200페이지 정도로 되는데 IRA 같은 경우를 읽어보면 이제 뭐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의료비 관련 내용이 한 4분의 1. 의료비? 의료비요? 예, 의료비. 예,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예. 이제 뭐 제약회사들이 이제 메디케어랑 협상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협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사항들이 앞에 이만큼이에요. 아 그래서 인플레이션 방지법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방지법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IRA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여주면 예.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출되는 게 줄잖아요. 예, 지출이 줄어들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이제 갈 수 있겠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물가가 왜 이렇게 들락날락하느냐 하면 결국 화석 에너지, 석유가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함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과 여러 가지 연관을 받아서 예. 인플레이션이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화석 에너지를 낮추고 재생 에너지를 쓰면 이제 그런 화석 에너지의 변동 폭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게 덜하지 않겠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요인을 상당 부분 제거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 법의 이제 제목을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약간 좀 어폐가 있어요. 이 내용하고는. 근데 어떻든 간에 그 의료비와 관련된 사항들이 앞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항들이 또 한 뭉탱이 또 이렇게 있어요. 예. 그 사이에 이제 보면은 이 배터리와 관련된 사항이 중간에 일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후 변화와 대응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배터리, 예. 전기차 보급이고 그리고 많은 내용들은 이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항들이에요.
근데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항들은 그렇다고 IRA가 없던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IRA가 생기면서 미국의 전기차에 7,500달러 네. 요금이 생겼고 예. IRA가 생기면서 이제 미국의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뭐 크레딧이 이제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원래 7,500달러 전기차에 보조금 주고 있었어요. 원래 단지 IRA를 통해서 지급 기준, 지급 대상이 달라진 거죠. 예.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뭐 뭐 등등등. 예, 크리티컬 미네랄에 대해서는 뭐 네. 얼마만큼 해야 되고 연도별로 어떻게 놓아야 되고 컴포넌트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게 이제 기준이 바뀐 거지. 미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7,500달러 주는 거를 이왕이면 우리 의도에 맞게 쓰겠다라는 게 사실 전기차와 관련된 IRA의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이미 다 크레딧이 다 주어지는데 네. 그거를 이제 이왕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곧 일몰이 다가오는 거를 연장을 해서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앞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IRA 같은 경우는 잘 읽어보면 뭐 언제 지구본 연구소에서 제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IRA 네. 완전 정복 뭐 이런 야, 식으로 예. 이게 보면 되게 야심찬 계획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급 더 주면 태양광 발전소 네. 직원은 A, B가 있는데 A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평균 태양광 발전소 급여보다 더 많이 줘. 그다음에 이 친구한테 이제 직업 교육을 제대로 시켜 체계적으로 뭐 어떨 때는 대학에 위탁을 보내서 예. 예. 어떻게 보면 나의 스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줘. 그러면 그 크레딧을 공제 혜택을 5배를 줍니다. 공제 혜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세금 할 때 우리 연말정산할 때 공제하잖아요. 그 예. 태양광 기업의 법인세 계산할 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율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를테면 그냥 전기를 생산해서 너희들이 얼마 벌었지? 그럼 거기다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뭐 킬로와트아워당 이제 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에 대해서는 뭐 0.3센트씩 빼주겠다. 근데 이런 기준 맞추면 1.5센트씩 빼주는 거잖아요. 예. 느낌이 확 다르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해. 그래, 애들 학교 보내줄게. 월급 좀 더 줄게. 이러면 지역에 이 일자리도 괜찮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내가 단순한 허드렛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스킬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직장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낙후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가서 하면은 거기다가 또 10%를 더 얹어주고 뭐 예. 이런 조항들로 가득해요. 예, 이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에너지부가 주는 여러 가지 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개런티를 더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준다든지. 예. 그러니까 잘 읽어보면 공화당 의원들도 야 우리 바람 잘 부는데 그렇지 않아도 석탄 발전소 요즘에 문 닫아가지고 실업자 늘었는데 네. 야 누구 하나 든든한 좋은데? 놈만 땡겨오면 좋겠다 야 생각이 드는 법안이에요 사실은.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혜택 안 주고 세금 걷어서 예. 이 돈으로 정부가 생색내면서 예. 이제 특정 계층에 이제 교육 지원을 하겠죠. 음. 그거 하고 네. 기업한테 그 돈 주고 니들이 이 돈만큼 직원 교육에 써라고 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미국은 전통적으로 직접 보조금에 대해서는 되게 거부감이 세죠. 아주 세요. 기업한테 뭘 깎아준다 이런 방식을 좋아하는 공제를 거예요. 좋아해요. 공제를 줘서 너희들이 비교를 해서 이게 너희들한테 결국 이득이면 투자를 할 것이고 예.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면 안 하겠지. 아하. 대신 보조금이라는 거는 내가 주고 나면 날아가 버린 돈이잖아요. 예. 근데 공제라는 것들은 저 사람이 그 공제 혜택을 안 쓰면 음.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땐 손해 보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하고 공제 혜택만큼 직원 교육을 시키면 직원들 중에 똑똑한 분들한테 몰아줄 거 아니겠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고른다는 거죠. 혜택 대상을. 근데 그건 나라 돈을 쓰게 되면 똑같이 나와서. 그래서 미국은 똑같이 나눠주든가 이제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대하는 데 비해서 미국은 뭐든지 공제더라고요. 무슨 특정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러면 공제 혜택. 그 범위가 얼마냐?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지. 그러니까 세금 깎아주는 게 미국한테는 이제 아주 좋은 수단인데 IRA가 그런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공화당 뭐 지도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 끝단에 요만큼이 이제 파란색이에요. 동해안, 서해안 그다음에 점점이 이제 파란색이고 대부분의 지역은 다 뻘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방, 농촌 인구가 적은 지역들은 다 공화당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태양광, 풍력 이런 거 하기 좋은 지역들이 되게 많잖아요. 넓고. 예. 아니 그래도 워낙 그러니까 그래도 IRA가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정은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가정은 어쨌든 여당이 만든 거니까 예. 우리 야당이 잡았으니 예. 일단 반대를 하고 보자. 예.
뭐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네. 폐지를 하겠다. 그럼 폐지 법안을 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거부권 행사를 하면 통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거부권 행사해요. 아. 예. 어차피 대통령도 막을 권한이 있으니까. 말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안을 폐지한다는 건 이 법안을 폐지합니다. 네. 라는 법안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치. 그게 현실적이지가 않네요. 현실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IRA 폐지보다도 사실 하고 싶으면 공화당이 하고 싶은 것들이 훨씬 많죠. 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IRA가 되게 지금 중요하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으니까 예. 포커싱이 많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IRA는 이미 버스 떠난 거예요. 아. 네, 다 합의해서 다 해가지고 투표해서 떠난 그렇지. 거잖아요. 떠나보낸 그렇지, 버스예요. 그렇지. 그리고 예. 이제 제가 뭘 버스에 태워서 올지를 이제 기다려 보이는 상황인 거죠. 예. 예상했던 것처럼 예. 정말 풍성한 뭔가를 가지고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갖고 올 것인지 예. 아니면 그냥 공기만 수송하고 올 것인지 음. 그건 이제 알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IRA보다 정신을 쏟을 게 훨씬 많은 거죠. 뭐 공화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당장 우크라이나 그거 왜 이렇게 퍼주냐 그만하자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 예. 우크라이나가 제일 긴장되겠네요, 정말. 그건 어, 그럴 수 있겠어요. 진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이를테면 이제 공화당이 이제 하원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했다. 예. 그러면 현재 이제 추진되고 있던 뭐 이제 트럼프 이제 지난번 폭동 뭐 배후 조종 뭐 네. 사건에 대한 청문회 뭐 이런 거 이제 다 사라지고 바이든 대통령 이제 아들에 대한 뭐 우크라이나 그 게이츠에 대해서 다시 뭐 또 해보자.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얼마든지 갈 수 있지. 굳이 그 뭐 IRA로 해서 민간 기업들이 이미 예. 머리 쓰고 있는데 그걸 예. 건드려서 얻을 이득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단지 기후 변화라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항들에 관한 사항들을 일부러 빼낼 수는 있죠. 그런 단어들이나. 네. 그런데 뭐 자기 지역구에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그렇게 생각하 딱 도식적으로 그렇게 안 되실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의회 분위기하고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 분위기하고 다를 때가 꽤 많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너무 도식적으로 생각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이면 민주당 하는 건 다 싫어. 네. 싫은 건 또 많죠. 네.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통합적으로 양당이 초당적으로 의견 일치가 잘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산업을 육성하겠다. 예. 일자리를 늘리겠다. 중국을 때려잡겠다. 중국을 때려잡겠다. 요즘엔 최고 중국 잘 핫한 되니까. 아이템은 이제 중국을 때려잡겠다는 이제 뭐 볼 것도 없이 막 서로. 예, 그래, 서로 너랑 막 어떻게 나랑 에스컬레이터가 생각 똑같니? 내려보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투. 미투가 아니고요. 맨날 이제 수정안을 내요. 법안 A라는 법안이 나오면 예. 거기다가 막 이만한 거를 중국을 더 때리겠다고 해서 나오고 이만큼 나오고 그래요. 보면은. 그 말씀 좀 조금 더 해주세요. 그럼 어쨌든 공화당이 좀 더 세를 얻은 건 사실인데 그러면 얻었나? 얻었나도 그렇게 애매합니까? 뭐 일단은 하원 의장 이제 펠로시 의장이 이제, 네. 이제 물론 아시겠죠. 이제 예. 보면은 새롭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 쪽에서 하원 의장을 차지하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앞으로. 글쎄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교착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예요. 교착 상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안 것도 되는 그렇죠. 것도 안 되는 없고. 것도 없고. 아. 그러니까 이제 하원하고 상원이 이제 일방적으로 공화당이 유리하다. 예.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제 대거 공세에 나서겠죠. 도저히 바이든 행정부가 받을 수 없는 그런 법안을 요구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기존 거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는 거부권 행사밖에 없는 네.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것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은 상원은 되게 애매한 상태. 그리고 하원도 압도적이지 않지만 살짝 공화당이 유리한 정도.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유리한 거는 크게 유리한 크게 게 유리한 게 아니구나. 아니에요. 얼마든지 개별적으로 설득을 해서 아하. 뭔가 바꿀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교착 상태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개별 사안별로 껌껌이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거를 공화당이 순순히 해줄 리도 없고 예. 공화당이 뭔가를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그게 브레이크 없이 쫙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선거 2년 남았잖아요. 다음 선거 때까지 서로 이제 어느 정도의 공방전은 벌어지지만 특별한 어떤 그런 거 없이 좀 지지부진한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승리를 했다. 예. 라고 그러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원래 이제 그 BBB 법안이라고 하는 이 훨씬 더 큰 이제 법안을 인프라와 그 가계 지원을 위한 법을 1조 2천억 달러인가요? 만들었다가 지금 4천억 달러로 줄인 게 이제 IRA잖아요. 예. 그러면 아직 못 쓴 8천억 달러를 또 쓰겠다고 이제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날아간 것 같고. 이 인플레에 8천억을 더 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IRA는 이 법안 명하고 실제 내용하고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죠. 4천억 달러 부어놓고 기업들한테 투자하라고 왕창 이야기를 하고 세금도 네. 깎아주고 예.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힐까? 금리를 뭐 몇 프로로 올려 잡힐까? 저는 그래서 잘 안 잡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만 민주공화가 가장 그럼 날카롭게 대립하는 거군요. 오히려 친환경도 여러 가지 층위가 있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친환경 특히 기후 변화 관련해서는 탄소를 적게 써야 되니까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소멸시켜야 되는 게 석탄인 거죠. 예. 근데 석탄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극구 이제 반대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역들, 그 다음에 뭔가 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외받고 있다 생각하는 농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뭔 한가한 소리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환경 문제라는 게 과학자들에 의하면 피할 수 없는 진짜 지금부터 줄이지 않으면 지구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이렇게 급격하게 친환경 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1.5도면은 좋고 2도시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생기고 뭐 3.5도씨가 되면 파멸이다. 뭐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얼마나 맞아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네. 상당히 심각한 일이 생기겠구나. 그리고 일면 타당한 것도 있고 사실 지금 벌써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이제 뭐 북극이라든지 그린란드라든지 주변 지역에서 보면 야 이러다 정말 사태가 나겠구나 싶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뭐 그래 뭐 얼음 좀 녹으면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네. 근데 그 얼음 묵은 그 그린란드에 있는 그 땅 위에 올려 있던 얼음들이 녹아서 이제 바다로 가면 바닷물 농도가 변하잖아요. 네. 소금물에다가 민물 섞으면 희석되잖아요. 현재 지구를 움직이고 있는 여러 시스템들 중에 하나가 멕시코 만류라고 그러죠. 적도상에 있어서 뜨거워진 얘네들이 북쪽으로 가서 차가워지면서 거기서 열을 내뿜고 밑으로 가서 밑으로 들어와서 올라와서 다시 여기서 올라오고 이 순환 체제가 지구를 이제 떠받드는 그래서 체제인데 영국 옆에 온천 바다가 있어서 영국이 그렇게 안 춥다면서요. 그렇죠. 40도 선이 돼도 따뜻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민물이 계속 섞이면 농도차가 없어지면 안 돌아요? 안 돌든지 약하게 돌든지 그 그래서 넓은 바다에 얼음 좀 들어간다고 그렇게 심각합니까? 그게 이제 조금 들어가면 상관없죠. 근데 많아요, 이제 그게? 정말 보면 스케일이 이제 장난이 아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뭐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분들이 이제 우리는 기후 변화 그거 뭐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한민국 분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감수성이 사실은 제일 없어요. 우리가요? 우리는 워낙 기후가 원래 나쁘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더 나빠져? 악기상에 대해서는 끝판왕이잖아요. 뭐 네, 네. 여름철에는 40도, 네. 겨울철에는 영하 20도, 60도 네. 차이 나잖아요. 기본으로. 더 이상 어떻게 나빠지나? 그다음에 시간당 얼마 내렸죠? 저번에 강남역에 예. 뭐 폭우 내렸죠. 폭우 내렸다 그러면 어. 시간당 한 3,400mm 내리는 거는 네. 두드려 맞는 게 일상이고 예. 심심하면 태풍 찾아오고 예. 미세먼지 오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요. 오죽하면 미국 해병대 사령관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한국처럼 훈련하기 좋은 데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기만 갖다 놓으면 사계절 훈련 다 할 수 있는데 네. 도시전, 산악전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없으면 훈련장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사회 시스템이 적응돼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다 단열을 잘 돼 있고, 네. 예, 거기에 맞춰서 하수도 끊임없이 바꾸고 예. 제방 쌓고 콘크리트로 막아서라도 하는데 유럽이나 미국, 특히 유럽 국가들은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유럽에서 작년에 그 라인강 주변에서 홍수가 나서 예. 사태가 나서 이제 한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서 되게 정치 문제로 비화됐고 거기서 이제 그 참사 현장에서 웃는 사진이 찍혔던 이제 기민당 정치인이 이제 완전히 낙마를 하는 예. 이제 그런 이제 정치 스캔들로 가진 상황이 있었는데 완전히 평지인데 땅이 완전히 지진 난 것처럼 꺼져버렸어요. 쓸려 내려간 거예요. 근데 비가 얼마 온 줄 아세요? 예. 3일 동안에 150mm 왔어요. 야, 그거 왔다고? 예, 그거 왔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빙하기 때 만들어진 충적 그 토양, 모래층들이 쌓여온 그 토양이다 보니까 예. 비가 수분이 일정 이상 올라가면 이게 이제 유동화되는 거예요. 지진 난 것처럼. 그러면서 쓸려 내려가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 옆에서. 예, 나의 지금 이 안정된 삶이라는 게 예.
계속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확 간다. 나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날씨가 점점 더워지잖아요. 여름철. 예.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는 집도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유 에어컨 갖다 틀면 되지. 예. 라고 생각하지만 에어컨을 그렇지, 꽂는 순간 그렇지. 스위치 내려갑니다 보면. 아, 전기 안 에어컨만큼 그만큼을 감당할 전기가? 집에 전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전력 시스템을 거기에 맞춰서 다 바꾸고 예.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필요 없는 시스템으로 살아왔던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야 그러면 그 시스템을 바꿔서 적응을 하면 되잖아. 네. 라는 게 이제 한국식 대한민국식 마인드고 걔네는 날씨를 바꾸자. 그렇죠. 그런 마인드죠. 야, 뭐 대국 마인드 걔는 대국 원인을 제거하면 되지. 야, 이 사고 쳐놓고 난 다음에 그 사고에 적응한다는 게 말이 돼? 야. 라는 마인드하고 다른 거죠. 야.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이 질문 왜 드렸냐면 정말 이대로 가면 지구가 망하는 게 맞다면 네. 이대로 가면이라는 게 요즘 이렇게 가는 면 아니겠습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가면 네. 맨날 구호만 2040년, 2000 몇십 년까지 네. 제로 한다고 하지 당장 내년에는 뭐 할 거야 하면 그건 모르겠고 네. 10년 후부터는 뭐 좀 하겠지. 음.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네. 몇몇만 빼놓고. 근데 정말 그러면 지구가 망하는 게 맞다면 네. 맞다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안 망하죠. 이렇게 나이브하게 안 할 것이다. 진짜 그걸 확신하는 나라가 있다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 뭐 고민할 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나라들은 열심히 하죠. 네. 북유럽의 뭐 노르웨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덴마크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런 데도 진심이고 이제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고 미국 같은 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해보니까 네. 나쁘지 않네. 이게 꼭 뭐 기후 변화 때문이 아니고 돈벌이가 되네. 그렇다면은 풍력이 더 싸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예. 태양광이나 공제 혜택도 받을 때마다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술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공화당이 많이 장악한 텍사스도 풍력이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된 거고 야 이거 원료비 안 들고 전기 팔아서 돈 벌 수 있는데 이거 왜 안 해? 라는 마인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화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석탄을 떼야 된다. 석탄으로 돌아가자 전혀 아니거든요. 단지 기후 변화라는 것 때문에 멀쩡하게 쓰는 거를 없애고 거기다 돈을 쓰는 게 그러지 맞느냐. 말자.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 풍력 저러고 하면은 깨끗해지고 돈도 벌고 우리 동네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쟤네들은 어떻게 하지? 저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걸로 돈 버는 사람이 좀 돈 내라고 하자. 네. 그러면 그렇게 하지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민주당, 공화당의 노선 차이는 글쎄요. 저는 되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본다. 그렇다. 아닌 것 같다. 예. 그러면 사실은 중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별큰 변화가 별 변화 없네요. 없다. 근데 이제 250석을 넘었다. 이제 이러면 트럼프가 이제 쫙 오는 거고. 그러면 다음번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라는 게 확 기정사실화 예. 이제 막 되면서 그랬을 텐데. 그러면 충성 경쟁이 벌어지면서 아하. 이제 내 본심은 한 요 정도인데 이제 더 강한 지지. 예. 다음번 2년 후에 또 선거하는데 대통령 선거랑 같이 하잖아 이번에는. 그럴 때 이제 보면은 더 강력하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 내 생각보다 훨씬 강렬한 발언을 쏟아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일단 트럼프에 대한 그게 뭐 외부가 아니고 리플이다. 그냥 잔물결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선된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제 고민을 할 겁니다. 원래 다음 주에 이제 출마 선언 네, 하려고 했는데 뭐 그대로 할지 아니면 뭐 상황을 좀 지켜볼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죠. 보면은. 하겠죠. 뭐 성격이 이렇게 나서는 거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나서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일단 당내에 잠재적인 경쟁자부터 지금 이제 열심히 이제 밟으려고 그러고 있더군요. 진짜 우리랑 정서가 다르긴 달라요. 우리는 저면 제가 선거 본부장으로서 제가 큽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저놈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이렇게 먹히잖아요. 하니까. 그 말이 먹히는 거죠. 공화당원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자식들이 제대로 했으면 이기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반 트럼프까지는 아니지만 트럼프를 예.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차세대 이제 공화당 좀 젊은 피로 생각하는 게 이제 플로리다 지사잖아요. 네. 예, 드산티스라고 하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트럼프가 견제구를 날려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와이프만큼 잘 알고 있어. 이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렇게 리틀 트럼프 같은 그런 행보, 그런 예. 뭐 자세를 보여서 꽤 유명해졌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독자 노선을 걸으려고 견제하는 걸. 예.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중간 선거 결과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화당 내부에 그런 이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기간이. 알겠습니다. 1분만 쉬었다가 예, 할까요? 1분만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